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조건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건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조건문을 가볍게 개념 잡는 차원에서 if문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겠죠. if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if 가로 열고 조건 끝이잖아. 그리고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이 밑에 바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때 수행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죠? 뒤에 else라는 명령 주고 물결 가로로 묶은 다음에 거기다 쭉 푸른 명령어를 기술해 주면 되죠.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조건문과 반복문 지금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지금 조건문 설명하고 있고요. 조건문은 i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f의 사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어문, 조건문 얘기했고 if의 기본적인 거 했고요.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if, else문, 즉 중첩된 if문 사용법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에 대한 개념이 딱 잡혀야지 그 다음 편하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작업은 이제 스위치문인데 솔직히 스위치문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if문이 더 편해요. 스위치문보다. 근데 굳이 이제 스위치문이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추가할 때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즉 코딩하기 편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건 다음 시간 거니까 다음에 설명하죠. 이번 시간에는 if else하고 중첩 if에 대해서, 즉 if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f문과 if else의 차이점 뭘까요?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만 수행되는 명령을 정의할 수 있고요. 거짓일 때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짓일 때는 정의할 수 있는 거짓일 때 할 수는 있지만 참일 때도 수행이 되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if 명령을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줬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일 때 수행되는 여기다 이렇게 기술을 해줬다고 보라고. 이랬을 때 이게 참이면 이게 수행이 되잖아요. 거짓이면 어디로 가, 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다른 명령을 이렇게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 이게 거짓에 수행된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선택이 아니라 얘는 무조건 수행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거는 이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명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조건문에 속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되고 만족하지 않을 때 얘가 돼야 될 때, 이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문은 else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순서도에서 조건문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을 그리는데 꼭 어디가 참일 때고 어디가 거짓일 때인지를 꼭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 이쪽을 통째로 안 그렸어. 이쪽을 안 그렸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else가 없으면 직접 요거 없이 가게 되는데, 갑니다. 지금 else if 선, if else 선 설명하고 있었구나. 예, 예. 그래서 주어진, 알았죠? if의 기본 구조.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조건에 보니까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꺼운 옷차림을 한다라고 이렇게 준 경우 주어진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할 때 쓰는 명령이 바로 if else 명령입니다. 오케이? 다 배운 거죠. 네, 배웠으니까 써봐야죠. 이건 C 랭귀지를 배운 거고 C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if else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뒤에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내용이 여기 표현이 됩니다. 얘기했죠. 꼭 물결 가로로 묶어 달라고요. 물결 가로로. 그리고 거짓일 때 수행되는 내용은 else라는 명령 뒤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타이핑하다 보면 else도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올 겁니다. 즉 리저브드 오더 예약어입니다. else는 변수명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 어느 걸 수행할지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이 됩니다. 둘 다 수행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if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둘 중에 한 개만 수행이 된다는 거죠. if else문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할 때 사용하는 조건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 사용 예 여기 적어놨습니다. if else문을 쓴 사용 예 적어놨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본 틀은 동일하고요. 이 처리되는 내용들 이것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만 딱 제대로 잡고 할 줄 알면 역시 양 늘리기예요.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if니까 조건을 물어봤네. 스코어가 60보다 크면 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크거나 같으면, 또 다른 말로 이상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찍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찍어라. 이상, 초가 중요합니다.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는이 들어가는 거고요. 초과라고 하면 는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을 표현을 합니다. 예, 이거 뭐 좀 밑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메시지만 하나 더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물결 괄호를 꼭 써라 이 소리고요. 여기는 한 줄이라 안 썼다 그 소리, 그거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씁시다. 내가 무조건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수식할 때 수식의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 할 때 내가 무조건 못 쓰라고 그랬죠. 연산식을 쓸 때는 꼭 괄호로 묶어라. 그러면 연산자의 우선순위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도 작성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쓸 때 꼭 물결괄호로 묶어라. 즉 블록을 구성해라. 이러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 잔머리 굴려가지고 한 줄짜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하다가 아무 소리 엔터 치고 추가 명령 주게 되면 나중에 엉켜버리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꼭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물결괄호 블록 묶어줍시다. if else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참일 때, 거짓일 때 수행된 명령을 다 선언해 놓고 선택적으로 그 중에 한 개만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예, 복잡한 조건식도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조건문 안에 이것도 좋지 않은 표현 방법을 썼네요. 이렇게 이 조건 안에는 조건식을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걸 괄호로 묶어주고 요걸 괄호로 묶어줬다면 보는 사람이 아주 편하잖아. 물론 C 컴파일러가 이걸 구분해서 요거는 조건식이고 이건 조건식 간의 관계를 물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사람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일 때 이렇게 되죠. 요거일 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괄호 쳐준 명확 이거거나 이건 or라고 있습니다. 바. 그리고 이건 and라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연산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훨씬 좋은 걸 왜 그렇게 했을까? 묶어주면 우리 이거 연산 순서 따질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여기 and, 여기 or인데 이게 섞여 있을 때 누가부터 계산이 돼야 되죠? 논리 연산할 때, 논리값을 연산할 때 논리 연산이네. 예. 이때 우선순위 and가 높아요, or가 높아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괄호를 묶여주려면. 꼭 괄호를 묶어주는 거고. and하고 or 나오면 and가 우선순위가 논리회로에서는 높습니다. 근데 C에서는 동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 만들거나 디지털 논리회로 같은 데서는 and가 논리 곱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되는데 곱하기 높잖아요, 더하기보다. 근데 C에서는 and와가 동급으로 처리되는 괄호 묶어줍시다. 괄호 꼭 묶어줍시다. 물결 괄호 꼭 묶어줍시다. 두 가지 강조했어요. 이건 조건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딴 데도 쓰입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조건식에 꼭 괄호로 하나씩 다 묶어달라는 거예요. 한 연산식당 한 건으로. 그리고 처리되는 내용도 참일 때 처리되는 거 블록으로 묶어주고요. 거짓에 처리되는 거 블록으로 묶어줘서 정확히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이건 문제는 예전에 나왔네. 홀짝 구분하기. 홀수와 짝수의 특성 있죠? 우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맨 끝에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보면 되죠. 컴퓨터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 기억시켜? 야, 끝자리가 0이거나 2거나 4거나 6이거나 8이거나 그러면 이건 짝수라고 해. 그리고 끝자리가 1, 3, 5, 7, 9로 끝나면 홀수라고 해. 이렇게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면은 끝에 자릿수가 1인지 10가지 이품, 10개 이품문을 써야 되네. 그렇죠.
경우의 수가 아라비아 숫자가 10개니까 10개를 다 비교해보고 그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해 주어야 되죠. 예.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 능력은 그렇게 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은 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처음 뵀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무식하게 올라와야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프로그램이 작성을 했는데 잘 동작이 안 되고 동작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홀짝을 보이는 어떤 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구분이 이상해. 가끔 틀려. 그럴 때는 무식하게 하는 거죠. 0, 1, 0, 2, 4, 6, 8 해갖고 끝자리를 쭉 착해서 그건지 다 물어보게 하고 그러면 되죠. 한번 머리 좀 잔머리 굴려봅시다. 어떤 숫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해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프로그램 짤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는 0이냐, 2냐, 4냐, 6이냐, 8이냐 이 품은 5개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홀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1, 3, 5, 7, 9 5개 쓰면 됩니다. 그럼 10개 이품문이 필요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좀 더 발전을 해야죠. 참이 아니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은 0으로 저장이 되고 참은 0이 아닌 값이 1이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변수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갈 경우, 5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이면 거짓, 1이면 참이에요. 우리가 식을 비교를 해서 연산을 시키게 되면 0이나 1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그 변수에 다른 숫자도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 5라고 내가 저장을 했다고. 근데 그걸 비교를 했다고. 5가 참이냐라고 물어봤어요. 5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내가 정의할 때 0이 아니면 다 참으로 합니다. 0이 아니면 다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짝수가 0, 2, 4, 6, 8이면 홀수는 1, 3, 5, 7, 9다. 그럼 10개 이품 썼다고 얘기했죠. 근데 짝수가 아니면 뭐죠? 홀수잖아. 그럼 이품을 10개 쓸 거야? 5개 쓸 거야? 5개만 써도 되죠. 0이냐, 2냐, 4냐, 8이, 6이냐, 8이냐. 이것도 아니면 그럼 홀수하는 거지. 굳이 홀수를 뭐하러 물어봐? 짝수 아니면 홀수인데. 물론 홀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홀수가 뭔지 짝수인지를 알아야지 하겠죠. 그 정도는 되잖아.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10번 쓸 거를 머리를 잔머리 굴리게 되면 5번만 써도 되네. 이러면 잘 짠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여준 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갔습니다. 홀짝을 나눈 기준을 그때 우리 연산자 배울 때 요 나머지 연산자 얘기하면서 나머지 연산자 활용법 얘기했죠. 나머지 홀수와 짝수의 특성 중에 하나가 2로 나누었을 때 0으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란 말을 썼습니다. 그걸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은 다 보면 다 아는 거잖아.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된 그 값을 여기서 보면 그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물어보죠.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냐고 물어보죠.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면 무슨 소리죠? 짝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짝수라고 찍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숫자 10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품을 10번 쓴 거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해도 되지만 조금 잔머리를 굴렸더니 짝수가 아니면 다 홀수잖아. 그래서 5번만 물어봐도 결과는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잘 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수의 원리를 알아서 그 숫자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걸 잡아내면은 이 부분을 한 번만 써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번만 썼다는 것은 컴퓨터를 일 한 번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식하게 좀 미안하고 0부터 9까지 숫자를 다 물어보면 10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계산이야. 속도가 10배 빨라지는 거죠. 이게 잘 짠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런 거. 이거 수학 아닙니다. 이런 규칙. 수학하는 애들 이런 연산자 수학책이 없어요. 규칙이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그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운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은 잔머리 잘 굴리는 애들이 잘 짭니다. 머리 좋은 애가 잘 짜는 거 아니고요. 수학 잘하는 애가 잘 짜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걸 자꾸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좀 빨리 천천히 하는 애들은 좀 안 돼요. 빨리 이런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프로그램 잘 짜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발생되지 않은 경우나 상황을 늘 고려해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좀 바뀐 겁니다.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습관화되면은 쟤는 무슨 일 하든지 참 꼼꼼하게 잘해. 즉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 이 소리거든요.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은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홀짝을 고려할 때도 그냥 다 비교할 거냐 짝수만 골라내고 아닌 걸 홀수로 할 거냐 아니면 나머지를 구해서 홀수를 찾을 거냐 이렇게 결론은 똑같지만 방법이 굉장히 간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찾아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진수로 더 쉽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연산도 안 하고요.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저장됐을 때 맨 마지막 비트의 값이 0이냐 1이냐만 물어봐도 홀짝이 됩니다. 모든 이진수로 표현된 숫자 보면 끝자리가 1이면 홀수고요. 끝자리가 0이면 짝수입니다. 그럼 이식도 필요 없다는 소리야? 예, 비트 연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이식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식 왜 이렇게 0인지 안 물어봐도 돼요. 하여간 이런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홀짝을 구분할 때 나머지 값을 이용한다는 거 10개를 다 물어볼 거냐, 짝수만 물어볼 거냐, 나머지만 물어볼 거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게 유교수가 원하는 잘 짠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만 느껴줬으면 됩니다. 오케이, 말이 길었네. 잘 짠 프로그램. 예, 나머지 계산입니다. 나머지 계산. 나머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걸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라고 하면 런타임 에러라고 죽어버립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계산을 하는데 여기 어떤 값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n1이라는 값 받아들였고 n2라는 값을 받아들여서 n1을 n2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뒤에 나누는 이 값은 절대 0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에러 나거든요. 한번 해봐요. 쉽게 하는 거는 프린트문이 있죠. 프린트문에다가 여기 D 있는데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5 나누기 0이라고 한번 집어넣어봐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만족하면 이걸 하는 거고 틀리면 이걸 내보내라거든요. 즉 0이 아닐 때만 계산 결과를 내보내고 0이면 틀렸다라고 에러를 발생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0이면 안 하면 되잖아. 예, 모르잖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지 입력을 받게 되죠. 입력을 해봐야지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잖아요. 즉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하기에 따라 틀려져요. 그대로 짜서 실행시키고 나중에 이거 하기 싫으면 나중에 두 번째 값 집어넣을 때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오류 발생합니다. 그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거 과제로 내야겠다. 이거 에러 나는 거 잡아보기. 오케이. 지금 이품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품 배우면서 사이드 잡으로 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류 발생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년 계산하기. 앞에서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윤년을 구하는 원리. 했다 이거 우리 나머지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식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야, 이 식을 읽어 나가는 앞에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값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죠? 그리고 an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100으로 나누었을 때 0이 아니면 이것도 참이면이에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 근데 뒤에 것도 봐야죠. 이거는 오화입니다. 오화가 나왔는데 이게 참이었어. 그럼 무조건 이거 수행됩니다. 뒤에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오화는 내가 설명할 때 뭐랬죠? 둘 다 참일 때,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얘는 둘 다 참일 때 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둘 다 참인 게 확인돼서 참이 됐어. 얘는 보니까 오화네. 그럼 뒤는 볼 필요도 없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무조건 참이 돼버린다는 거죠. 식은 분석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야 이거 했더니 참이야. 얘가 거짓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거짓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오화네. 또는이니까 뒤에 게 참이면 또 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딱 0이 나오면 그땐 또 참이 돼버립니다. 이 오화라는 거는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겁니다.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입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 둘 다 참일 때만 참. 오화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 하나라도 참이면 참.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공대생들은 다 알죠? 논리로 배워서. 오케이? 예, 중간 점검인데 뭐 다 알죠? 어떤 변수 n이란 변수의 값이 100보다 크면 large라고 찍고 작으면 small이라고 출력해라. 크거나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이상.
이 말장난 이 중요합니다. 이거 경계값이 되는데 이런 값들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거야? 아니, 같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지? 꼭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100까지 찍어. 그럼 100 처리할 거야? 말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 99까지라고 안 하고 100까지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값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오케이. 시스템 말. 이거 짜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 작성해야 됩니다. 오케이? 중첩 if.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특별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if문은 표현 방법이 세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if 조건만 있는 경우, if 조건에 else까지 있는 경우, 또 if 조건에 else 또는 if 속에 if가 또 들어간 경우, if 속에 if가 else 없이 들어가도 그것도 중첩 if라고 합니다. if 속에 if가 그냥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if문 속에 if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으면 그거 다 중첩 if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첩 if란 말을 몰라도 되고요. 굳이 이런 걸 의식하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그냥 if문이라고 하고요. if문 속에 또 if문이 들어가면 이런 걸 중첩 if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떤 때 쓰냐 그러면 if 조건에서 참 것을 나누는데 바로 또 다른 조건이 연결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쓰기 싫으면 요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and 요걸 써도 됩니다. 물론 여기 처리된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조건문이 연달아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요거까지 고려 안 된 겁니다. 연달아되어 있는 경우는 직접 if 속에 if를 또 써도 되고 아니 if에다 and를 써도 된다. and 쓰는 건 지금 고려하지 맙시다. 괜히 얘기해줬나? 그냥 if 속에 if를 쓰면 그걸 중첩 if라고 한다. 그러니까 if 속에 if를 써도 된다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중첩 if라면 몰라도 되고요. if문 속에 처리될 내용 중에 if가 또 들어가도 된다. 오케이? 네, 앞에서 설명한 그 if문 속에 if문이 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또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둘 다 참참이래야 되죠. 그래서 and를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찍으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가 어떤 점수가 80보다 크면 바로 똑같이 물어봤어. 앞에랑 똑같네요. 끝까지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80보다는 큰데 90보다 크지 않으면 요 else는 이거는 만족하지만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줬으면 얼마나 좋아. 얘도 이렇게 쳐주고 정상 이렇게 쳐줘요. 여러분은 얘도 이렇게 쳐와서 여기서부터 온다 이렇게 해주면 보는 사람 헷갈리질 않잖아.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해서 필요성을 느끼라고. 실수했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80보다는 큰데 80보다도 크고 90보다도 크면 A가 되지만 80보다는 큰데 90보다 크지 않으면 else로 와서 B가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꼭 과제로 내가 내죠. 중간 보고서나 기말 보고서에 이런 요 if문 쓰는 거 문제 제시합니다. 오케이? 매칭 문제인데 괄호를 명확히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괄호를 하자. 괄호 치자. 이거면 돼요. 괄호 치면 명확해집니다. 치면서 열고 닫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 처리한다가 됩니다. 괄호 신경 씁시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헷갈리다 싶으면은 가까운 데로 붙습니다. 가까운 데로. 이거 이렇게 여기도 if인데 이 else가 누구한테 속하냐? 가까운 놈한테 가는 거예요. 알았죠? 괄호 쳐주면은 물결 괄호 쳐주면 이런 일 없습니다. 물결 괄호를 치자, 물결 괄호를 치자. 오케이? 똑같습니다. 이거죠.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else까지 맨 마지막에 도죠. 연속적인 if, 네스트도 똑같은 거예요. 중첩 if, 네스트 다 같은 소리예요. 이런 말 몰라도 돼요. if문 속에 if 쓸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if문 속에서는 if를 쓸 수 있다. 오케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몇 개든 써도 된다. 조건이 여러 개 붙어도 된다. 오케이.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 앞에서 보여준 그런 방식으로 학점을 처리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스코어라는 변수에 사용자 입력된 값을 받아들이면 이게 학점을 해서 A, B, C, D, F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끔 1학년 학생들이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E학점은 없죠. F학점 있죠. 이거 없어요. A학점은 어떻게 되죠? 90점부터 100점까지예요. 80점은 B학점은 80부터 89점까지예요. C는 70에서 79, D는 60에서 69까지예요. F는 59부터 59 그 아래쪽 얘기예요. 그리고 뿔이 붙는 경우는 5점 이상, 5, 6, 7, 8, 9가 뿔이 붙는 거예요. 가끔 작년에 그 냈더니 애들이 메일이 한 대여섯 명이 왔어. A 뿔이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냐고. 다들 1학년이 아닌 사람들도 알 거고요. 혹시 1학년들이 학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모를까봐 그런 겁니다. 등급은 이렇게 매깁니다. A는. 여기는 그냥 뿔 없이 한 것 같아요. 뿔 없이 했습니다. 90 이상이면 A, 80은 B, A, B, C, D가, 적어놨네요, 여기. A, B, C, D, F라고 적어놨죠. 이거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요거 짜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집어넣은 값에 따라서 이거 한 번 돌리면 안 되죠. 50, 60, 70, 80, 90, 100 넣어봐야 되죠. 오케이. 예, 요 문자 분류하는 겁니다. 요것도 조금 응용을 했어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처리된 데이터가 문자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문자 한 글자만 됩니다. 한 글자 요거 써서 한번 처리해 보고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f else 중첩된 if else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n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1, 0, 5인 경우 다음 코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하시오네. 이거 집어넣었을 때는 무슨 결과가 나오고 이거일 때 무슨 결과가 나오고 이건 무슨 결과가 나올지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밑에 컵 사이즈가 100mm 미만일 때는 스몰, 100mm 이상이면 그 200mm면 미니멈, 요렇게구나. 200mm 이상은 라지라고 출력하는 if면 앞에 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A, B, C, D, F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하면 과제로 내죠. 오케이? 예, 이거 왜 나오는 거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산기 사용법은 알고, 계산기, 이거 왜 냈을까? 산술 계산기 만들려나?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처리하려고 그러나? 봅시다. 뭘 하려고 이걸 깔았지? 예, 이제 산술 계산기 만들기입니다. 이거 뭐냐. 어떤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거꾸로 여러분이 프롬 코드를 보고도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생각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뭐 이걸 보면 더 좋겠죠. 수식을 입력하시오 해서 2 더하기 5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찍어준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문자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로 캐릭터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숫자는 인티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티저끼리 결과이기 때문에 리졸트란 결과는 연산된 결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티저로 선언이 됐습니다. 화면에 수식을 입력하셔 찍혔고요. 2 더하기 5라고 같이 집어넣어 달라. 그리고서는 부등호가 딱 크다. 그레이트 된 표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캔F에서 받아들이는데 에라 하면 어떻게 쓰라 했죠? 스캔F 언더바 S. 요거 숫자 주고 띄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집어넣고 또 한 칸 띄고 숫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거 사이에 중간에 빈칸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2 더하기 5 누르면 해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해보는 거지. 그거만 조심해서 계산기 만드는 작업 해보기 바랍니다. 자꾸 에러 발생시켜 봐야지. 예, 지금까지 if문, if else문, 중첩 if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어문 중 조건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if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복잡한 조건이 여러 개 중첩 겹쳐 있을 때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꼭 타이핑 쳐서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손으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좀 해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이야기했었죠. 괄호, 중괄, 물결괄호 꼭 붙이라고요. 괄호 붙이는 거 꼭 하면 명확해집니다. 그거 안 붙이고 하려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 품은 연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